네, 백브리핑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 설리 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근데 어쩌면 싫다. 이게 되게 문자로 남는 사람인 게 그 사람의 감정이 안 보이니까 그냥 무서워요. 네. 그렇게 말해도 가끔은 심정도 괜찮이 않은 것 같아요. 네, 지난 14일이죠. SNS 영상을 남긴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욕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문자로 욕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 네. 그동안 줄곧 악성 댓글, 악플에 시달렸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대 중반이면 아직 어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설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파이터다. 네. 생전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었거든요. 네, 또 노브라에 대한 소신도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신이 공격 대상이 됐던 겁니다. 예. 당시 악플들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었고요. 여성 혐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전 설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힘들 때마다 말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따위 하지 않을 거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참 힘들게 했던 악플이 지금 동료 연예인들한테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옛 연인에겐 물론이고요. 그룹 FX에서 함께 활동한 크리스탈에게도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크리스탈이 SNS에 설리 추모글을 안 올렸다는 건데요. 안 올렸다고.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탈은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악플이 참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처벌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크리스탈의 경우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악플을 올렸다면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법원이요. 배우 이서진 씨하고 소녀시대 써니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인데요.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가수 아이유도요. 설리가 숨진 날에 성희롱과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악플이 심각하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뭐 이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악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소를 하면은 또 조롱을 받을 거 같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법적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다. 네.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만약에 그 증권가 정보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명 찌라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조앵커한테 보내서 찌라시를 조앵커가 봤어요. 네. 그러면 보기만 했으면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그거는. 네, 그런데 네. 죄가 됩니다. 아, 왜요? 직접 만들거나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네네. 공유를 했다는 것만으로 찌라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네. 고소를 할 수가 있고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설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사람 있죠? 네,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제가 범죄자예요? 아, 네. 장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도 찍을게요.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기사 좀 똑바로 내주실래요? 했죠. 제가 원본 다 공개했잖아요. 자,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죠? 맞습니다. 예. 배우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후원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러한 의혹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인데요. 맞습니다. 예. 세 차례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부를 때는 안 오다가 자신도 악플에 시달렸다면서 국민청원을 네. 갑자기 올린 겁니다. 근데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불출석 사유는 이랬습니다. 네.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 것 같다. 네. 교통사고로 좀 다쳤는데 일주일에 서너 차례는 왁스 테라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왁스 테라피라면은 네일샵에서 가면 저런 거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촌농 같은데 손 같은 걸 담그면요. 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네일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저 기계만 있으면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 들어오면은 경찰이 강제 송환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문제인데요. 최근 경찰이 캐나다에 형사 사법 공조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수사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캐나다 경찰이 수집을 해서 한국 경찰에 넘겨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강제 송환을 위해서는요.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범죄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윤 씨는 현재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인데요.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네. 법조계 시각입니다. 네, 경찰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법원이 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네, 백브리핑이었습니다.